안녕하세요. 정구입니다. 공모주 배정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알려면 균등 배정 방식이랑 비례 배정 방식의 차이를 알아야 되고, 이 차이를 알면 어떤 식으로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전략이 짜질 수 있죠.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비례 배정 방식을 간단히 얘기하면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하고, 균등 배정 방식은 어차피 사람 엠빵이다. 그렇기 때문에 균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비례 배정 방식과 많이 받기 위한 전략을 얘기 드릴 거예요. 먼저 비례 배정 방식은 돈에 비례해서 나눠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히는 청약한 내가 그 청약 주식수에 비례해서 받는 건데, 증거금이라는 개념이 존재해서 증거금이 50%를 내야 되거든요. 내가 청약한 거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돈이 없으면 청약 많이 못해요. 그 말은 곧 돈이 많으면 비례 배정 방식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에로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비례 배정 그 물량이 9주가 있어요, 주식이. 그리고 한 주에 10,000원씩이라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근데 이제 청약을 하려는 사람이 8명이 있어요. 근데 이 대머리 아저씨는 부자야. 그리고 나머지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아저씨는 100주를 신청했고 나머지는 다 10주씩 신청했어요. 한 주에 10,000원이니까 10주 신청하면 10만원이지만 보통 그 증거금 같은 경우는 50%만 내니까 5만원씩만 이 사람들은 낸 거고요. 이 대머리 아저씨는 돈이 많으니까 100주를 신청하고 50만원을 증거금을 낸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170주를 신청한 거죠. 그러니까 9주가 있는데 1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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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명이 10주를 내고 이 대머리 아저씨가 100주를 신청했으니까 170주랑 9주, 즉 18.8대 88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거를 개인당 걸로 환산을 해보면 이 사람이 실제 배정되는 거는 10주를 신청했지만 0.52주가 배정이 되는 거고, 이 대머리 아저씨는 100주를 신청했는데 실제 배정되는 건 5.2주. 그러니까 대충 5주가 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머리 아저씨는 5주를 배정받았고 나머지는 소수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수점 단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주씩이 최소 배정할 수 있는 그런 단위니까 랜덤으로 배정이 되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10주 신청했지만 한 주도 못 받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한 주도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억울하잖아요. 돈이 똑같이 이 사람은 10주씩 질렀는데 어떤 사람은 받고 못 받고. 이게 청약해도 한 주도 못 받는 문제가 있어서 비례 배정 방식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균등 배정 방식이 사실 나온 거예요. 올해부터. 보면 그래서 비례 배정 방식은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돈이 힘이 무섭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돈이 많아야지 비례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단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비례배정 방식의 물량을 많이 받을까요? 결국은 돈이 많으면 되는데, 요거를 활용하는 좀 전략 중에 하나가 보통 청약일이 있으면 이때 증거금을 내면서 신청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납입일이나 환불일, 이게 실제 그 경쟁률에 따라서 배정되는 숫자에 따라서 나머지 그 차액을 돌려주는 돈을 돌려주는 기간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한 첫날 신청했으면 3일, 둘째 날 신청했으면 이틀 뒤에 정도에 이제 그 환불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대머리 아저씨가 100주를 신청하고 50만 원의 증거금을 냈어요. 근데 실제 아까 배정을 5주가 받았다고 치면 한 주에 10,000원이면 실제 배정된 주식은 5주니까 5만 원어치밖에 주식을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50만 원을 냈으니까 이때 50만 원에서 내가 실제로 받은 주식 5만 원어치를 빼면 45만 원을 이때 돌려줘요. 그러니까 잠깐만 큰 돈이 목돈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마통을 써서 신청을 하고 3일 뒤에 환불받은 걸 다시 대출한 걸 갚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짧게 필요한 돈이니까 이걸 전략인 거죠. 많이 배정받기 위한. 그럼 균등 배정 방식을 이제 알아볼게요. 이게 보면 균등 배정 방식은 아까 전에 이제 비례 배정 방식은 돈 많은 사람이 결국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나온 방식이에요. 왜냐면 얘는 사람의 엠빵에서 받는 구조기 때문에 뭐 부자들만 많이 받는 구조가 아니에요. 최소 10주만 신청하면 그 다음부터는 머릿수로 나눠서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균등 배정 방식에서는 9주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 돈이 많건 적건 어쩔 수 없이 그냥 신청만 최소 10주씩 신청을 해도 되고, 얘가 100주를 신청하든 어쨌든 균등 배정 물량은 사람 수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주식을 9주가 있으면 사람이 8명이니까
한 주씩 돌아가는 거죠. 그럼 한 주가 남죠. 8명 한 주씩 돌아가면. 그 나머지 한 주는 이것도 똑같이 운 좋은 사람이 하나를 받아가는 겁니다. 랜덤으로. 그런데 사실은 중복 청약이 가능해서 현재까지는 증권사별로 이렇게 보면 많은 뭐 8주가 총 배정 물량이 있고 뭐 삼성증권에서 9주가 있고 해서 공모주에서 증권사가 여러 개인 곳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이 아저씨가 똑같은 사람이 증권 계좌가 3개가 있으면 여기에 10주 신청하고 여기에 10주 신청하고 10주 신청해서 한 주씩 받는다고 치면 원래대로라면 한 주를 받아야 되지만 이렇게 증권사별로 쪼개면 3주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막혀요. 보시면 언제 막히냐면 이게 문제가 공모주 청약이 너무 과열되니까 6월 20일부터 이제 공모주 중복 청약이 안 돼요. 뭐 결국은 이제 균등 배정 방식을 많이 받는 방법이 6월 20일 이후로는 사실상 중복 청약이 안 되니까 막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증권사가 여러 개면 배정 물량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청할 때 물량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경쟁률이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해요. 약간 대학 그 뭐 학과에서 미달 나냐 막 그런 거 눈치 싸움 하는 거 있죠. 그런 거랑 지금 비슷하게 그 균등 배정 방식에서는 이제 눈치 싸움밖에 안 된다는 거죠.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 수량을 엄청 늘리는 게 아니라 영주가 안 되고 그 소수점 그 경쟁률 차이니까 머릿수로 나누는 거니까 이제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걸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면 비례배정 방식은 내가 신청한 주식수에 비례해서 받는 건데 결국은 증거금을 내야 되는데 증거금이 얼마다? 50%를 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 그래서 많이 배정되려면 돈을 많이 질러야 된다. 근데 실제 이 증거금은 어차피 경쟁률에 비례해서 배정이 될 때 배정 빼고 나머지 돈은 한 3일 정도만 빌리면 되는 돈이기 때문에 마통을 쓰면 좀 더 많이 배정받을 때 유리하다. 그리고 균등 배정은 사람 수로 나눠서 주는 건데 그 최근까지 중복 청약이 가능할 때는 증권사 쪼개기가 됐는데 이제 중복 청약이 막히니까 이건 안 되고 결국은 얘를 많이 받으려면 증권사가 이제 뭐 그 주관사가 뭐 한 개 이상 한 개를 초과하는 경우는 6월 20일부터는 눈치 싸움을 해야 된다. 배정 물량이 많고 증권사에서 경쟁률이 낮은 곳에 신청해야지 균등 배정을 하나라도 더 받을 수 있다. 아니면 영주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정부의 무한동력 정부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